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누군가에게 오픈할 때, 아메이라고 오픈을 한다. 그래도 되지만 조금 이 어떤 이미지라든지 혹은 이제 아직 내가 아메이에 대한 어떤 그게 조금 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중간 점검 같은 느낌으로 이 인생 설계를 반복해서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풀 줄 알면 굉장히 좋다. 근데 어쨌든 대전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켜라. 우리 스티브 코비의 7가지 성공 습관 있죠? 거기 그 중에 저는 어쩌면 제일 어려울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승승을 이해하라. 승승을 이해하라는 것과 이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켜라는 부분이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소통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가 특히나 인간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설계는요, 내가 충분히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렇게 써놨죠? 내가 먼저 나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히 가슴으로 느껴야 내가 상대에게 이게 형식적인 어떤 미팅이나 만남이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인생이 만나게 되는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생 설계하실 때만큼은 어, 서로에게 아메이가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물론 아메이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됐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굉장히 큰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뒤에 지금 뒤에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백세 인생 그려보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이 얼마나 큰 질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한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 한 고등학교 정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삶에 관한 질문을 내 인생을 버드뷰로 볼 수 있는 질문을 누군가가 해줬더라면 뭐 똑같이 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설계를 할 때만큼은 정말 아메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다 빼셔도 돼요. 아메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좀 하긴 하지만 1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질문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설계 시간만큼은 내가 아메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메이에서 나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제가 보시면 그걸 안 썼네요. 어, 굉장히 진지해지셔야 돼요. 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진지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랑 인생 설계를 할 때 막 무겁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 이때만큼은 제가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죠. 그 상대에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를 한번 탁 나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릴 텐데, 특히나 우리 이 방은 서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음원으로 녹음해서 좀 올려달라는 제가 미션을 드릴 텐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꽤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근데 인생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인생 설계가 아니라 경제적인 설계, 오직 경제적인 거 하나, 그걸로 요거를 조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저는 좀 몇 번 접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인생 설계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거 나 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랑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게 제가 미션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거는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 인생 설계만큼은 연습이 그 상대로부터 연습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내 거
그다음에 뭐 나 입장에서 내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 어린 사람 입장에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입장에서 자녀나 손주가 있는 입장에서 혹은 싱글인 입장에서 여러 각도로 여러분의 지인들을 정말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많이 할애해서 다 써보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10번 이상 하시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요걸 조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의 연습 상대가 어, 누군가이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런 경험을 10번 이상의 경험을 하고 내 가슴이 너무 이런 질문이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했구나. 라는 느낌이 온전히 가슴으로 여러분이 느껴지신 이후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걸 해야 그와 내가 굉장히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치조가 돼버린다. 치조가 돼버리고 그 만남이 불편해서 뭔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상대가 자꾸 말이 하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상대가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이 사람하고 내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며 뭔가 뭐 위로 뭐 이해받는 느낌 뭔가 솔루션이 있을 것 같고 뭐 요런 느낌을 상대가 받는다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인생 설계 때 어떤 질문을 할까요라는 어 이렇게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질문이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상대랑 어떤 긴밀한 어떤 이렇게 잘 이걸 통해서 잘 그다음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멋있게 한다 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가 질문을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 만개 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대에게 5년 뒤, 자 10년 뒤, 또 10년 뒤, 또 10년 뒤를 질문할 때 내 태도가 가볍거나 그냥 내가 먼저 설레발 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봐봐 이때는 그럴 것 같잖아. 이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막 이렇게 예를 들어 통상적인 예시를 내 머릿속에 어떤 사회적인 거죠. 내 머릿속에 어떤 사회적인 거. 그걸 막 설레발 쳐서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태도가 99.99%이지 결정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할 때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좀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우리는 그래도 나름 현실 점검이라는 것을 뭐 OM이나 DBC를 통해서 조금 예상 답안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처음 경험하신 분은 뭐 70에도 일할 수 있지, 80에도 일할 수 있지, 이렇게 약간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가 사회적인 걸로 내가 설레발 치시면 안 되고, 야, 말이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런 사례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례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반드시 이거 되게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뭔가 언지를 주고 싶을 때는 직접적인 언어를 절대로 쓰지 마시고 사례를 활용하셔라. 100% 사례를. 내가 며칠 전에도 사실은 요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은 이렇게 느끼더라고. 그분은 뭐 요런 일이 있었더라고. 이런 뭐 그렇게 무조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럼 무조건 사례를 하셔야 되면 직접적인 언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쓰는 방법, 호기심을 자극해서 듣고 싶게 하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은 내가 그것을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나 인생 설계를 그 사람하고 내하고 오늘 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시작하고 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별로 크게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라?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유시킹이죠. 이 친구는 아이가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 친구는 남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 친구는 자기 노후에 대한 거, 뭐 자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자기 여행 가는 거, 자기 물건 사는 거, 이렇게 조금 굵은 카테고리를 뭐 돈에 관심이 많아. 조금 열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걸 있잖아.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해봤거든. 그러니까 혹은 내 친구가 사례를 드는 거죠. 내 되게 친한 친구한테 내가 이걸 했는데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자기 애들을 앉혀놓고 한 거야. 근데 애들이 태도가 그 뒷날 아침 예를 들어서 뭐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더라는 둥. 뭐 이런 거 있죠.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더라. 뭐 숙제를 스스로 하더라. 엄마 내가 3년 뒤에 내가 생각해 봤는데 3년 뒤에 내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피드백을 주더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이 인생 설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예시가 나온 것들을 좀 미리 언지를 주면 그 사람의 느낌이 어떻다? 아, 나는 지금 니하고 내하고 인생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길 수 있죠. 예, 그쵸? 그리고 저는 이 얘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뭐 책을 읽는다, 열심히 산다, 다 있지만 30년 뒤를 내다본 사람들이야. 30년 뒤를 내다본 사람들. 요런 얘기. 그래서 내가 오늘 그들이 갖고 있는 꿀팁을 너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너도 너의 30년 뒤를 알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선택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쫙 뿌려놓고, 이해되시죠? 뿌려놓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다. 이러는 거야. 이건 눌려야 되나? 자, 그래서 한번 요런 질문, 요거는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 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칸이 보시면 지금 내 나이로부터 5년 뒤거든요. 그래서 5년 뒤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예를 들면서 보세요. 지금 어때? 지금 시간을 너는 어떻게 보내고 있어? 여유가 좀 있어? 하고 싶은 건 하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대답이 있겠죠. 그러면 5년 뒤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똑같은 지금처럼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괜찮아? 아니면 지금은 내가 시간에 쫓기고 바쁘게 살고 이렇지만 5년 뒤에는 좀 다르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어떻게 보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자, 재정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지금도 충분할 수 있지만 5년 뒤에는 어땠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이게 가장 큰 질문들입니다. 부부의 모습은 어때?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싶어? 건강 상태는 어때? 네가 생각하는 네 모습은 어때? 이런 건데 우리가 사실 이 인생 설계가 아주 가볍게 요 꿈터치거든요. 꿈터치. 근데 우리가 네 꿈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나이에 따라서 무슨 내한테 꿈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죠.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렇게 디테일하게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꿈이 뭐야? 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내 꿈 없는데 해보면 내가 그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런 모습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놨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좀 프린트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쓰시든지 하셔가지고 자, 당장 오늘 밤부터 여러분 화장실 앞에 붙입니다. 양치질 하시는 화장실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 여러분 입에 붙게 해라. 입에 붙게 해라. 제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전도하셔가지고 한순영님이면 누가 저를 전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새신자 반에 들어가서 뭘 공부하고 이렇게 잠깐 모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방에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성경 구절을 저한테 주시고 그거를 한 명 다 읽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날 새로 오신 그분들에게 첫 번째 사람도 읽게 하고 두 번째 사람도 읽게 하고 세 번째 사람도 읽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똑같은 건데 왜 자꾸 읽으세요 하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뱉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100% 공감했거든요. 우리가 뻔히 아는 것도요.
내 입으로 뱉는 건 어색해요. 그래서 이 질문, 이 꿈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묻는 게 꼭 종이가 없어도, 그죠? 내 일상 언어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 언어.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 얘기할 때, 꿈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나가는 버스 같이 탔던 사람에게도, 그죠? 엘리베이터 같이 탔던 사람에게도, 그냥 가볍게 인사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중에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의 일상 언어로 여기 있는 질문들을 나의 일상 언어로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함께 할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우리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짜잔 하고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가 일정 수준 돼서 결혼을 하니까 나에게 배우자가 생겼죠. 그러니까 뭐 그 역할이 새로운 역할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내가 자식을 놓으니까 또 어때요? 또 새로운 역할이 생겨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역할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신앙이 있으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역할, 나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별로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도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제가 다 숙제를 드릴 거예요. 설명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예시를 요렇게 들어놨어요. 자, 여기 하와이유라고 하는 표지 위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이가 조금 있다.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어. 혹은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동훈 앞에 보시면 60, 65세, 75세, 85세, 95세, 100, 무조건 100세까지 나오게 쓰셔야 됩니다. 그 각 개인이. 자, 이동훈 리더님 지금 6칸째 105세가 나오죠. 전 아직 100세가 안 됐고, 이렇게 예를 들어 그 각각 이름들이 이제 우리가 100세 플랜이니까, 그죠? 이 90세 플랜, 80세 플랜 아니거든요. 100세 플랜이니까.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칸이 이동훈 리더님은 죽고 없죠. 근데 저는 108세가 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럼 저희 아이는 78세, 76세, 73세, 손주가 45세, 45세, 뭐 43세 정도가 되어 있겠죠. 그쵸? 계속 쭉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100세 인생 그려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가 자기 인생을 토탈로 보는 안경을 쓰게 해주는 거. 우리가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치 앞만 보고 살아가거든요. 특히나 월급쟁이는 월을 봅니다. 월급쟁이는 모두 다가 월로 계산이 돼요. 왜? 나의 경제적인 사이클이 월급에 의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이런 것도 다 한 달 단위 이상을 잘 생각하기 어려워요. 기껏 생각하는 것은 여름 휴가 정도의 플랜이겠죠. 여름 휴가 정도는 한 6개월치, 7개월치 전에도 플랜을 세울 수 있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없어요. 왜? 월이라고 하는 단위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인생 최초로 100년을 그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50까지 살다 객 죽어보면 내가 이런 거 해줄 의미가 없지만 대부분은, 거의 모든 분은 100세까지 사시겠죠. 그쵸? 근데 30살에 100세까지 그려보신 분과 80살에 100세까지 그려보신 분의 삶의 준비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똑같을 수도 있죠. 근데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이 인생 설계만큼은 내가 아메 사업자인데를 좀 내려놓고 누군가 인생을 진짜 진지하게 너무 그러니까 질문해 주는 거 너무 정성스럽게, 실은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버드뷰로, 그쵸? 이렇게 유체 이탈을 좀 잘 시키시면 좋아요. 유체 이탈을. 저는 이제 그 유체 이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어, 저는 이제 서두에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난 사실 있잖아.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 설계를 할 때 그분에게 내가 먼저 사실은 결정 언어를 써버리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 뭐 결정 언어를 통해서 유도하는 거죠. 나 있잖아. 나에게 이 인생 설계를 그려준 사람이 내가 최근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감사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시작해버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너랑 같이 너의 100년을 한번 우리가 순식간에 갔다 와 볼 텐데, 사실 내가 뭐 딴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나에게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걸 해줬을 때 진짜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감정을 잊지 못해. 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가 내한테 그 감정을 느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먼저 서두를 꺼내줘. 이걸 네가 다 하고 나면 정말 너랑 너와 내가 함께 100년을 쫙 훑어보고 나면 아마 넌 나한테 굉장히 고마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고마울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한번 어, 좀 진지하게 해보자. 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본 적이 없잖아. 인생 여행 해본 적 없잖아. 진짜 진지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현재 그분 나이가 조금 있어.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말은 다 사례를 통해서 해라고 했죠. 그 보신 뭐랄게요? 조금 두려운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조금 두렵게. 자, 예시는 요 컨닝 페이퍼가 다 있습니다. 어디에? 맨 밑에 보시면 건강, 현금 흐름, 일, 관계, 열정, 가족 이렇게 컨닝 페이퍼가 있어요. 그렇죠? 이 컨닝 페이퍼의 사례를 예를 들어 건강에 관한 사례, 현금 흐름에 관한 사례, 일에 관한 사례, 관계에 관한 사례, 열정과 가족에 관한 사례를 조금 두려운 사례를 들어주시면 효과적이다. 근데 내가 오늘 이 사람 뭐 인생 설계를 하는데 이 친구가 20대야. 애들 아직 30대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두려운 사례를 해주면 그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설레이는 사례. 예, 이해되시죠? 설레이는 사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젊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 이런 모습 너무 멋지다. 어? 이게 굉장히 좋고 이분이 이제 70이고 80이고 막 이래.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두려운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뭐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려니 좀 그렇지만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개 양반되는 사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 이름을 쓰시고 대부분은 요렇게 나오겠죠. 가족은 다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손주 1, 2, 3로 했는데 부모님을 넣으셔도 좋아요. 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게 있으시면 부모님까지 넣으셔도 되고 혹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렇게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실제 사례로 제가 본인 이름 쓰고 남편 쓰고 자식 썼는데 뭐 이제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네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있어? 요 세 사람 외에? 그러니까 고모가 있다더라고. 고모. 오케이. 고모 집어넣었어요. 고모 집어넣어서 해도 돼요. 왜 대시 우리 인생 그래프기 때문에 이게 인생 그려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소중하게 생각되는 뭐 친구여도 되고 선배여도 되고 그쵸? 까지 넣어서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나이를 쫙 씁니다. 이게 실제 이동훈 리더님이 5년 뒤가 되면 5년 뒤 맞나요? 60세가 되고 제가 5년 뒤가 되면 53세가 되고
우리 애가 5년 뒤가 되면 23살, 21살, 18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안에는 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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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단위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딱 제 예시 있죠. 지금 제가 어때요? 23살, 21살, 18. 그럼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18이거든요. 제가 첫째가 18, 16, 13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5년 뒤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1년 단위로 써도 좋아요. 굳이 우리가 이 카테고리 5, 10, 10, 10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줄 쫙 긋고 예를 들면 왜냐면 교육비의 현실 점검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면 이 5년 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부터 내가 좀 건드려주고 싶은 부분은 좀 촘촘하게 연도를 그리고 조금 뒤는 10년 단위로 팍팍팍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어 지금 이 5년 뒤도 23살, 21살, 18 정도면 저에게 뭐가 제일 하이라이트일까요? 교육비가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동훈이더님 나이에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퇴직이라고 하는 거겠죠. 누가 생각해도. 자, 그래서 자 이제 컨닝 페이퍼 활용하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제 예시라서 그죠? 자, 이동훈이라는 이제 제 남편이에요. 제가 인생 설계를 지금 받는 거예요. 제 남편이에요. 뭐 이동훈이에요. 지금 55세니까 5년 뒤면 몇 세가 돼요? 60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동훈이라는 사람의 60, 65, 75, 85, 95, 105를 두고 이 사람은 건강은 어때? 지금부터 5년 뒤에 건강은 어떨 것 같아? 어? 뭐 별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아. 아, 그러면 5년 뒤가 지나서 65세는, 75세는 혹시 지금 불편한 데 있어? 예를 들어 60세에 이 부분이 조금 뭐 특별히 막 아프다 이건 아니지만 좀 간이 조금 안 좋아. 이렇게 조금 좀 피곤해. 그러면 그 간은 75세 정도가 되면 질병이 될 확률이 높다, 낮다. 어떨까요? 높겠죠.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 예를 들어 건강이라 커닝 페이퍼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 네가 조금 생각은 하고 있지. 조금 간이 안 좋지. 실제 간이 좀 안 좋거든요. 간이 좀 안 좋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가족력이 좀 있어요. 아버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간이 조금 신경 쓰여. 무슨 일은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렇지만 간이 조금 그렇지. 그러면 그게 75세나 85세 되면 질병이 될 확률이 좀 높겠네. 당연히 우리가 노화가 되면 면역은 떨어지니까, 기능은 떨어지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 간을 20년, 10년 준비하면, 10년, 15년, 그러니까 보완하면, 준비하면, 85세, 95세까지도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겠네. 요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동훈에 대해서 현금 흐름. 자, 60세면 대부분이 보통은 사실은 퇴직을 하잖아. 그러면 너희 남편은 어떨 것 같아? 혹시 퇴직하고 나서도 그 정도 소득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 혹은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가지고 있어? 생각하고 있는 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60세 퇴직할 건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느낌이 어때? 그러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 어, 은퇴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겠네. 너무 좋아 죽겠어. 이제부터 나는 자유인이야.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뭐 그것도 한두 달이지. 힘들어 할 것 같아. 어때?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뭘 찾아봤다든지 생각하고 있는 건 있어? 어떨 것 같아? 이때 남편이 힘들어 할까?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럼 등산 다닐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보시면 된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은퇴 없는 일이라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죠. 관계는 어떨까? 지금 가족과의 관계, 아들이랑은 소통을 잘해? 자식들이랑은 소통을 잘해?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때도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 친구처럼 지내? 어때? 뭐 이런 걸 물어봐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박주혜에 대해서 쭉, 그러니까 예를 되시죠? 이동훈에 대해서 건강, 현금 흐름, 일, 관계, 열정, 가족 쭉 다 스캔 뜨고, 박주희에 대해서 건강, 현금 흐름, 일, 관계 쭉 스캔 뜨고, 이준호에 대해서도 쭉 뜨고, 이윤아에 대해서 다 뜨면 돼요. 근데 이 애들은 말 그대로 아직 어리잖아요. 지금 어리잖아요. 이 애들에게는 제일 포커스 된 게 뭐여야 되겠어요? 비전 있는 일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동훈이나 박주희에 대해서 노후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가겠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노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럼 이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이 시대랑 맞고 진짜 지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데 그게 시대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비전이라고. 그러니까 AI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대체되지 않는 지금 우리가 어떤 직업군과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직업군과 얘기를 할 때는 AI, 챗GPT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지금부터는 이게 지금은 다 솔루션이 AI냐 아니냐예요.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은 AI냐 아니냐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AI가 아닌 어떤 예를 들면 나의 어떤 그 뭐 솔루션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회성이 어때? 이런 얘기를 쭉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이대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잘하니 어느 대학을 갔니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아이가 지금 굉장히 사교성이나 자기 주도성이나 혹은 너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 그러면 애는 뭐라고 대답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애 아무 생각 없지. 예를 들면 뭐 그냥 학교에서 너무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성실한 학생이지. 그러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해줘야 돼. 그쵸? 반드시. 그럼 너는 애랑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쵸?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부모 관계이긴 하지만 정말로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잘 몰라서 아예 말을 안 꺼내는 경우도 많겠죠. 잘 몰라서 그냥 아침에 학교 가고 뭐 저녁 때문에 오고 밥 같이 먹고 그냥 뭐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교우 관계가 특별히 나쁜지 안 해. 뭐 요 정도지 그 아이의 진로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 저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다? 나는 내가 이 인생 설계를 딱 받고 나서 사실은 이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 실제로 제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몇 장을 더 받아와서 우리 준호 입장에서 다시 인생 설계를 그려보고 유나 입장에서 다시 그려보고 소명 입장에서 다시 그 애를 1대1로 제가 만나면서 다 얘기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난 너무 놀랬잖아.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지 나름대로 고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터치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그냥 어 이게 해보시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식도 부모 걱정 엄청 해.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이 입장에서도 얘기 이걸 통해서 내가 우리 아이랑 정말 처음으로 너무너무 깊은 밤새도록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게 너무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되고 쭉쭉쭉쭉.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쭉 다 훑고 나면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캐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이 사람 눈빛이 바뀌는지,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눈빛이 바뀌는지,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눈빛이 바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때는 1차 소득이 얼마 정도 1차 소득이 이제 매달 일하면 나오는 소득 얼마 정도를 그러니까 어,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1차 소득을 반드시 2차 소득으로 바꿔야 된다는 인지를
상대에게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2차 소득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 1차 소득, 1번은 1차 소득 금액만큼의 반드시 2차 소득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1차 소득은 내가 하는 것이고 2차 소득은 나의 것이 하는 거예요. 나의 것, 어떤 걸까요? 나의 것, 나의 건물, 나의 주식, 나의 금메달, 나의 책, 나의 음원, 이렇게 내가 아니라 나의 것. 그죠? 그러면 지금 너는 나야, 나의 것이야. 나는 얼마 인컴을 갖고 있고, 나의 것은 얼마가 있어? 국민연금도 나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죽기 직전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 60세가 아니라 65세, 75세, 85세, 95세, 105세까지 가봤을 때, 네가 진짜 원하는 현금 흐름은 얼마야?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손주도 써놨죠. 저는 이제 손주가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 아들, 딸이니까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지도 나와야 되겠죠. 이 백세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너는 어떤 남편이고, 너는 어떤 와이프고 싶고, 너는 어떤 엄마고 어떤 아빠이고 싶어는 65세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가 되겠냐는 거예요. 응? 저는 밀라논나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밀라논나. 밀라논나의 유튜브 밀라논나를 보시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뭐, 머리는 허옇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유튜브 영상이. 진짜 인기 많거든요. 굉장히 10대들 시청률이 제일 많은 거 알죠? 밀라논나 할머니. 10대들 시청률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10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잔소리 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자, 이 그래프로 보면 75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75년의 인생 경험. 얼마나 다양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는지를 온몸으로 내가 경험한 경험인데 이거를 사실은 누구한테 진짜 진정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 손주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걔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걔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얘기로서 풀어낼 수 있어야 밀라논나 할머니처럼, 응?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할머니 제일 보고 싶고, 어? 애들이 시간이 나면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나는 우리 손주가 고민이 있으면 할머니 나한테 전화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제 꿈이에요. 제 목표예요.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가 75세여도, 내가 85세여도 사실은 내가 제일 오픈 마인드여야 되더라. 뭐든지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 내가 되어 있다면 나는 그 밀라논나 할머니처럼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 고민 있어?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 밀라논나 할머니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 그거 유튜브 자주 보거든요. 진짜 듣고 싶어.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게요. 진짜 굉장히 현명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음.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밀라노나 할머니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자, 43분. 자, 요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커닝 페이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래서 5년 뒤에 삶을 그러니까 쭉 지금부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쭉 그려 나가고 결국은 맨 마지막 모습이 될 텐데 그런 멋진 뭐 와이프, 남편, 할머니, 할아버지 될 텐데 일단 5년 뒤부터 확실하게 그려보자. 그런 30년 뒤, 40년 뒤 이제 100세가 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5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도미노처럼 연결되죠. 내가 첫 번째 5년을
1차 성공을 못하면 그 뒤에 5년, 그 뒤에 10년도 자꾸 밀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쫓겨서 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밀려서, 쫓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5년 뒤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계획을 짜보는 거더라. 그래서 5년 뒤에 그려보자. 진짜 지금부터 목표 5년 뒤에 남편한테는 어떤 말 듣고 싶어? 시어머니한테는 어떤 말 듣고 싶어? 친정엄마한테는 어떤 말 듣고 싶어? 자식한테는 어떤 말 듣고 싶어? 친구나 동료한테는 어떤 말 듣고 싶은지. 그리고 그때 나의 것, 2차 소득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커닝페이퍼가 또 있죠. 건강, 현금 흐름, 일, 관계, 열정, 가족. 저는 이 인생 설계를 이제 우리가 이걸 100세까지 딱 가보면 왜,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이 이 인생 설계를요, 딱 5명만 해봐도 고민이 똑같아요.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원하는 게 다 다른데, 해결하지 못하는 솔루션이 다 동일해요. 정말 다 동일해요. 직업군과 상관이 없어. 다 동일해요. 이유가 뭘까? 자본주의를 이해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쭉 풀어드릴 겁니다.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쭉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렸고, 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제자리인 고민이 같은, 이 고민이 바뀌지 않고 고민이 같은 거에 대한 자본주의 이해를 쭉 제가 다음 주에 다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5년 뒤를 그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 설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마지막 질문 3가지입니다. 이 인생 설계 여러분이 쭉 하시고 나면 내가 굉장히 많은 일 중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단 중에 왜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굉장히 많은 일 중에 내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었고 뭐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일 중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를 그 상대에게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어필하셔야 됩니다. 이 인생 설계의 하이라이트는 이 질문 3개예요. 이걸 내가 그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2번째. 내가, 그쵸? 이거를 이 연금소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차 소득. 나의 것에서 나오는 연금성 소득, 인재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아미를 선택한 거예요. 2번째. 내가 이게 아무리 연금성 소득이라 해도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뒀을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작심삼일인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었을까? 여기서 2번째 하이라이트 뭡니까? 내가 있는 커뮤니티, 이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메이 사업은 윈윈, 승승을 이해하라. 윈윈 구조로 되어 있게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죠.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우리가 모여있는 커뮤니티는 뭐다? 칭찬, 격려, 응원, 그런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해. 내가 멋진 할머니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밀라노나 같은 할머니가 될 수밖에 없어. 내 마음에. 내가 지금 그 할머니가 된 건 아니지만 나는 그 할머니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커뮤니티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제 나이가 여러분 49세지만 48, 49세지만 저는 초등학생처럼 응원받고 있거든요. 그죠? 제가 초등학생처럼 응원받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죽어라 죽어라 되지 말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스폰서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You can do it 얘기하잖아. You can do it. 응? 진정으로 서로 격려하고 진정으로 서로 응원하고 정말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것이 나이랑 상관없이 이 커뮤니티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것이 내가 이 일을 비전은 알죠. 연금성 소득이라고 하는 비전은 알지만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응원받는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이야. 자, 내가 굉장히 많은 일 중에 이 일을 선택했고 자, 100세 플랜 딱 나오니까 나오죠. 반드시 필요했다. 그냥 내가 지금보다 소득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고 나를 굉장히 뭐 스카우트하는 뭐 그런 데 내가 할 수도 있었고 내가 자영업을 열어서 뭐 그걸 뭐 돈을 뭐 더 뭐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난 정확하게 알았다. 내 인생 그래프를 100세까지 가보니 내가 죽을 것도 아니고 100세까지 가보니 철저하게 나의 것에서 나오는 매달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 높은 안정에서 나오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은 일 중에 아메이라는 걸 선택했어. 그런데 그게 진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정말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할 거야 해놓고 흐지부지. 나는 뭐 운동할 거야 해놓고 흐지부지. 나 뭐 할 거야 해놓고 흐지부지였는데 여기서만큼은 나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앞에서 땡겨주고 밀을 거 하니까 내가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1번과 2번의 이 확실한 믿음, 확신, 1번의 확신, 그쵸? 내가 왜 이 일을 선택? 2번의 확신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오는 이유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필드에서 인생 설계를 하고 나서 종이를 딱 덮고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 인생 설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지금도 너무 바쁘고 급하고 당장 일주일 뒤에 뭘 처리해야 되고 오늘 하루 뭘 해내야 되고 맞지만 너무 이게 중요하고 맞지만 사실은 100년까지 쳐다봐야 되잖아. 지금 이거 코박고 있다고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고개 들어서 너의 인생 전체를 한번 봐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제가 산불 끄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 산불 끌 때 어떻게 끕니까? 열대 헬리콥터 산불이 났어. 열대 헬리콥터가 딱 떴어. 그러면 5대는요. 지금 불난데 물을 뿌려요. 지금 불난데. 그리고 나머지 5대는요. 불 안 난데 물 뿌려요. 불 안 난데. 확 이게 바람 타고 안 가게. 산불이 확장 안 되게. 이해됩니까? 불난데 열대가 불난데 다 물 안 뿌려요. 5대는 불난데. 5대는 아직 미처 불이 안 붙은 곳을 촉촉하게 젖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게 솔루션. 해결한다. 산불을 그렇게 해서 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인생 설계를 내가 그리고 나니까 오늘 하루도 너무 중요하고 이번 한 달도 내가 너무 바쁘고 하지만 진짜 아주 조금의 짬을 내서라도 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준비해야겠더라. 그런데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현금 흐름도 준비해야 되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던데 가장 급한 것이 뭐더라? 현금 흐름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은 일 중에 아메 사업을 내가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겠다. 내가 예를 들어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105세인 우리 남편이 105세가 됐어. 지금으로부터 55년 뒤면 저희 남편이 105세가 되네요. 근데 105세 때도 소득이 있는 남편, 105세 때도 소득이 있는 아빠, 105세 때도 소득이 있는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에게는 105세 때도 소득이 있는 할아버지가 필요하던데. 내 할아버지가, 자, 다시, 내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내 할아버지가 소득 있는 할아버지 있죠? 저는 있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가수원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가수원 할아버지. 그때는 농사 짓고 뭐 잘 몰랐는데, 어, 제 친구는요, 아주 늦게까지 용돈을 받더라고, 할아버지한테. 지가 성인이 됐는데도. 야, 대단하다, 하면서 할아버지 과수원, 농사 짓는 거예요. 이 소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득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과일 뭐, 이렇게 하고 나면, 확, 제 친구한테 용돈 주고 이러더라고요. 음. 이제 그런 걸 계속 사례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이제 이거 유태인 얘기인 거 알죠? 그 할아버지가 유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유태인들은 손주가 태어나면 사과나무를 심죠. 사과나무를.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지금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사과 열매 맺어가지고 그걸로 팔아가지고 돈 번단 말이고. 아이고 답답다. 사과나무 왜 심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유태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다? 이건 내 손주 겁니다. 이 사과나무는 내 손주 겁니다. 그쵸? 나 이 얘기 들었을 때 나도 내 손주한테 사과나무 주고 싶던데. 그렇지 않아요?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10살, 10살인 내 손주가 그 사과나무가 매달, 매년, 어, 열매를 맺어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어떨까? 내 손주는 얼마나 든든할까? 엄마, 아빠한테도 지원받고, 할아버지한테도 지원받고, 그쵸? 실제 저는 진짜 멋있는 할아버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백화점에 근무할 때, 저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제가 백화점에 근무할 때 수능 치는 날이었어요, 수능. 근데 우리가 수능 치니까 수능 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녁 때쯤 할아버지하고 교복 입은 학생하고 명품관에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애썼잖아. 마, 마음에 드는 시계 골라. 니도 이제 성인이야. 좋은 시계 하나 있어야지. 이러면서 손주한테 시계를 사주려고, 명품 시계를 사주려고 우리 매장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손주가 뭐라고 얘기하냐.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학 이게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손주가 저희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 그때 가면 또 선물해 줄 거야. 뭐 약속한 대학이 있는가 봐. 그 대학에 붙으면 그땐 그 선물, 지금 선물해 주는 건 뭐다? 과정에 대한 선물. 나한테 기억에 남아요. 생각보다 진짜 이 경제적인 지속적인 소득은 그 노릇을 해주게 하잖아요. 할아버지 노릇, 자식 노릇,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 나는 60인데도 자식 노릇 하고 있는 딸을 봤어. 80세인데 할아버지 노릇하는 어떤 할아버지를 봤어. 이런 것들을 이게 사례가 엄청 많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자 미션, 자 여러분이 뭐 여러분 주위에 뭐 60세인데 이런 거 할머니 봤어요. 뭐 50세인데 이런 딸 노릇하는 거 봤어요. 이런 막 얘기들이 있죠. 각자 포지션에서 그 얘기들을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 녹음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여러분은 그냥 한 개 딱 올려주신 거지만 그게 이 톡방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쓰여지는 사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85세 되면 어떨 것 같아? 이거 하고, 야, 85세인데 이렇게 하는 아저씨 봤어.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봤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례를 통해서 자극시키는 거예요. 사례를 얘기하면 그려지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그려진다. 그렇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세 가지. 내가 아메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비전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비전 제시해주고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비전도 너무 좋고 그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이 두 개가 완벽하기 때문에 너도 이런 할아버지 되고 싶고 이런 할머니 되고 싶고 이런 딸 되고 싶고 이런 부모 되고 싶잖아.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삶을 내가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나도 그런 할머니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함께 늙어가자는 거예요. 함께 나이는 늙어가지만, 나이는 들어가지만,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삶을 함께 살자고 내가 너한테 아주 자신있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다. 이 세 개를 여러분이 필드에서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을 때, 저는 뭐가 된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날개를 단다. 날개를 단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인생 설계를 위해서 인생 설계를 풀면서 이 세 가지를 풀어도 되고요. 사업 설명을 통해서 풀어도 되고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필드에서 제가 누군가를 후원할 때 이 세 개를 반드시 했어요.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얘기한다고요. 한번 들어볼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정확하게 내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상대에게 얘기했을 때 저는 후원 안 된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제가 이 인생 설계를 통해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녹화 중지. 어떻게 중지하지?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면 되나? 아, Recording stopped.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는 뭔다? 오늘 밤 해갖고 이렇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톡방에 여러분이, 이게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나이 적어 보시고,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10년 뒤, 10년 뒤 적어 보시고, 이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를 한번 적어 보시고, 그거를 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저는 박주희죠? 그러면, 주희야, 봐봐. 네 나이가 이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때는 어떤 모습이고 싶어? 건강은 어떻을 것 같아? 어? 경제적인 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이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니까 10년 뒤에는 충분히 독립돼 있겠다, 그지? 네가 원하는 금액만큼은 모아져 있겠다, 그지? 어떨 것 같아? 이거 만족스러워. 이렇게 내가 나한테 하는데 내가 상대한테 하는 것처럼 하셔서 올려주시면 돼요. 요게 미션. 오케이? 미션 이해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 천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미션 다 이해하셨죠? 그 미션을 자,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 날 만날 거니까 월요일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최고 베스트 음원에게 제가 상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우리 자본주의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거 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뭐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숙제를 잘 모르겠다. 뭐 이것도 괜찮고 뭐 아니면 뭐 어떤 것도 질문 없으십니까? 완전 소장님, 네. 그 하와이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저희가 뭐 만나는 분들과 이제 네.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녹음해서 하는 것도 해도 괜찮아요? 되고. 그런데 이제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생 설계는 사실은 조금 내가 진지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볍게 한번 해보자. 전 절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자, 오늘은 내가 진짜 오직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뭐 1시간 정도를 완전히 뺐으니까 저는 딱 보는 앞에서요. 핸드폰도 음소거 해버려요. 그 태도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태도.
뭐 어떤 휘황찬란한 질문을 잘해가지고가 아니고 내가 그에게 보여주는 태도예요, 태도. 딱 그 태도를 내가 딱 진지하게 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딱 그냥 각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 설계를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하는 거를요. 생판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되면. 그것도요. 뭐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학교 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해줬으면요. 사실 제가 그 스승, 그 선생님 지금까지도 찾아뵀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사실 저는 이 어떤 저도 누군가로부터 아주 이 인생에 대한 큰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고 말고 당신 눈에 내가 아메이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 싫다. 그거 다 빼고 얘기하자. 오늘 그 얘기하는 날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 지금부터 1시간 딱 당신을 위해서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빼기 때문에 보는 앞에서 음소거 딱 해버리고 핸드폰 딱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상대가 제 앞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상대도요, 자, 75세는 어떨 것 같아요? 85세는 어때? 이렇게 내가 나이를 적으면 상대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요. 본인의 75세, 85세를 진짜로 생각한다고. 정말로 그 나이에 가보게 해야 돼요. 그냥 숫자로 10년, 10년, 10년 이게 아니고 그 상대가 자 65세는 어때요? 할 때 진짜 자기가 65세에 자기로 갔다 와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느끼지. 상대를 느끼게 해야 된다고요. 느끼게.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걸요? 사실 우리가 여긴 다 사업자지만 진짜 85세의 여러분으로 갔다 와보셨어요? 진짜 75세, 90세인 여러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 진짜로. 응? 몇 세까지 다녀와 보셨어요? 그 나이에 몇 년 정도 있어 보셨어요? 최소 10분은 있어야지. 내 75세에, 자, 제 박주희 75세를 박주희가 어디야? 10분은 있어 봐야지. 응? 무시라? 10분은 있어 봐야죠. 그러면, 아, 솔직히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저는 이 인생 설계할 때 나도 많이 울었고, 같이도 많이 울고, 정말. 그래서 진짜 용기 내야 되겠구나. 그런 거 있죠? 제가 원, 투, 쓰리 마지막 3가지 마지막에 제가 프로포즈 한댔잖아요. 내가 굉장히 많은 일 중에 아직은 젊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젊었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고 절도 할 수 있고 절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저는 내 100년을 생각해서 아메를 선택했다. 어쩌면 용기가 필요했지만 내 100년을 생각하니까 용기 낼 수 있겠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 전 여러분이 뭐 필드 가서 어떤 대상을 두고 함께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를 충분히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이거를 잘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잘 연결한다. 이거 진짜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내려놓고 우리도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한번 쭉 갔다 와보는, 진짜 갔다 와보는, 그랬을 때 내가 상대에게도요,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진짜 갔다 오지 않았죠. 그럼 이 종이를 껐다 빼놨다, 뭐 한 장 대충 했다가, 뭐 상대를 못 땡겨온다고 쉽게 말하면. 내가 적당히 5년 뒤에 갔는데, 아유, 이래 보면, 아유, 머리 아프다. 예를 들면 상대가 아유 나 지금도 복잡해 죽겠는데 5년 뒤 10년 뒤 아유 머리 아프다 이래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종이 못 진도 못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여러 딴 데 가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또 혹시 질문? 이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내가 너무 무겁게 했나? 왜 이렇게, 왜? 웃어보세요. 왜? 우리는 수단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 왜? 사실은, 그쵸. 근데 정말 이거 인생 설계 해보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축복된 우리예요, 사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비즈니스가 속도가 안 날 수도 있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치만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진짜 저는 리치와 제이에게 진짜 리치와 제이에게 물론 한국 아메이도 잘 하고 계시지만 진짜 창립자에게 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런 게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제가 19년째 하고 있지만 진짜로 없어요. 제가 뭐 3년하고 5년하고 10년 했을 때는 이 일도 좋지만 다른 일도 참 좋다. 좋을 수 있다. 제가 인정했거든요. 지금은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3년째, 5년째, 10년째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도 그래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던 많은 친구들에게 내가 사죄해야 돼요. 진짜 사죄하고 싶어요, 정말. 그때 끝까지 내가 끌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미안하죠. 지금에 와서는. 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최소 30년 뒤는 진심으로 만나고 오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요일까지 숙제 꼭 올려주세요. 네, 그럼 화이팅! 스승님, 네, 제가 저한테 하는 것처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본인을 먼저 만나고 오시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눈물을 좀 펑펑 흘려봐야 제가 마지막 질문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다 생각해. 눈물이 안 난다? 안 갔다 왔어요. 100% 눈물 납니다. 100%, 저는 100%라, 100%. 난 눈물이 안 나던데요. 안 갔다 온 거야. 진짜예요. 손주가 안 돼봤든지, 할머니가 안 돼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만나고 오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 다음 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